인생은 시간인데 인생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여러분들은 100세 노인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2022년 기준으로 해서 100세 넘은 인구가 6,922명입니다. 6,922명. 그 중에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남자는 1,100명입니다. 1,100명. 그러니까 15.89%입니다. 나머지는 여자죠. 5,822명. 그래서 84.11%입니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100세 노인 중에 5배나 많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알잖아요. 우리 집만 해도 20년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지금 80대 중반 살아계십니다. 우리 시골 마을을 보더라도 대부분 남자가 먼저 세상을 뜹니다. 그런데 이 100세 노인이 10년 사이에 2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2022년 기준으로 100세 노인을 인구 10만 명당으로 나눠서 5천만 하면은 10만 명당 나눈다면 500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6,922명이니까 10만 명에 한 14명 조금 못되게 약 14명 정도가 있어야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 군, 구 229개를 나눠보니까 1위에서 229등 전라도에서 10등 안에 드는 그 장수마을 중에 6개나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전라도 지금 전주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 생활이라든가 대구에서 1년 산 걸 빼면은 지금 65년 동안 중에서 60년 넘게 전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전라도가 1등 하는 거 별로 없는데 욕먹는 거 이런 거 정치에서 뭐 이런저런 갈등해서 그런 때에 1위 하는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도 물론 있겠죠. 여기서는 전라도가 10개 중에 6개를 휩쓸고 있더라고요. 자, 통계청 기준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한번 밝혀볼까요? 그러면 장수마을인데 뭐 10등은 그 충북 영동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쭉 해서 자 3위부터 한번 볼까요? 3위? 3등은 어디가 하는가 봤더니 전남 고흥입니다. 고흥이면 뭐 과거도 그 나로도 그 미사일 위성 쏘아 올리는 곳, 그 섬으로 유명한 곳이죠. 해안가입니다. 고흥이 3위더라고요. 그래서 50.3명. 그러니까 57명이 넘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 2등이 보성입니다. 보성. 역시 전남입니다. 보성은 녹차밭, 차밭으로 유명하죠. 보성하고 그리고 고흥은 붙어 있습니다. 인접한 시군이죠. 여기는 70.2명이더라고요. 대망의 1등은 어딜까요? 1등은 전라북도더라고요. 1등은 무주라고 들어요. 무주요. 무려 10만 명당 73.2명. 그러니까 무주나 이런 데 지금 뭐 보성이나 고흥이나 10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안 되는 데는 10만으로 이렇게 설정했을 때 그 비율이 노인의 10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가 대망의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무주는 덕유산 국립공원 있고 그 무주 리조트 있고 무주 구천동 있고 유명한 곳이죠. 제가 진안 고향이거든요. 옛날에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 묶어서 국회의원을 하나씩 뽑았습니다. 지금 뭐 임실까지, 완주까지 묶든가 시골에 이제 그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선거구가 달라지는데 아주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무진장 묶었습니다. 그래서 무주, 장수, 진안은 인접한 시군으로서 굉장히 이거 친밀성이 있는데 거기가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밖에
전라도가 6군데라고 했는데 4등이 고창, 해안가죠. 그 다음에 무주하고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장수. 장수는 오래 산다는 장수가 아니라 긴 물, 그런 의미입니다. 긴장 물수 해가지고. 그 다음에 9위가 전라남도 담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남의 세 곳, 담양, 보성, 고흥, 그리고 전북의 세 곳, 무주, 고창, 장수. 진안만 무진장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면 백세노인이 왜 이렇게 전라도에 많을까? 그런 것을 추적해 본 건 그런 건 없더라고요. 일반론을 편 곳은 있더라고요. 그럼 왜 이런 장수마을이 산간이나 바닷가에 많은가? 일반적으로는 산간이나 바닷가가 청정하다. 공기가 깨끗하고, 그리고 먹거리가 적당하다. 먹거리가 너무 많아도 안 되는데 적당하게 먹을 수 있는 소식장수라고 하잖아요. 적게 먹어야 장수하는데, 그리고 신체를 움직여서 경사도 있고 그러니까 바닷가도 있고, 바닷가에서도 먹거리를 장만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기 잡는 게 얼마나 힘들고 위험합니까? 고기를 잡아야 옛날에는 이제 쌀이 또 필요하니까요. 바닷가에서는. 그렇게 신체를 움직일 필요가 있는 곳에서 운동 겸 노동을 하면서 근력을 보강하고 보존하고 그렇게 해서 오래 산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적당하게 경사를 오르내리고 적당하게 이루어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곳이 오래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환경론과 먹거리론과 그 심신의 그 움직임, 그러면서 갈등 같은 것은 이제 적은, 이렇게 펴는데, 이게 그러면 왜 전라도인가는 설명이 안 드려요. 그래서 이 무주군에 있는 관계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주 관계자는. 자, 무주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는 청정한 자연. 그래요. 덕유산. 청정하죠. 무주구 천동 깨끗한 물, 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는 깨끗한 나물. 그리고 천마라고 해서 그 마 있죠. 소동요에 나오는 마. 이게 천마가 그 무주의 오미자라든가 이런 것과 더불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사과. 사과는 이제 장수 사과가 유명한데, 역시 장수가 장사를 잘해서 그렇지 사실은 진안 사과와 무주 사과도 유명합니다. 이런 과일, 그 땅에서 나는 거, 그 다음에 땅 위로 나는 이 나물, 이런 것을 먹거리로서 잘 먹으니까 그런다. 공기 맑지, 먹거리 좋지. 그 다음에 맞춤형 노인 정책을 편다. 관계자다 보니까, 무주군 관계자다 보니까 자기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가 그러냐? 복지관, 노인 복지관 운영하고, 그 다음 노인대학 운영하고, 노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노인 돌봄 서비스를,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10,000원씩 해가지고 바우처 이게 자금을 지원한대요. 그러니까 연 12만 원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설명이 잘 안 되죠. 근데 또 전라도를 잘 살펴보니까 아까 고흥하고 보성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주하고 장수하고 충북이 하나 들어갔던데 영동이 붙어 있어요. 이게 인접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장수마을 10곳 중에 6곳은 전라도고, 그 다음에 경상도는 2곳이더라고요. 경상도는 떨어져 있어요. 영양과 의령. 의령은 이병철 그 삼성 회장이 나온 곳이고, 그 기타 남강을 끼고 있어가지고 부자들이 많이 나온 곳이죠. 의령이 또 잘 사는 곳이고, 또 한 군데는 충북 영동이고, 그 다음에 인천의 옹진이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바닷가와 산을 낀 곳, 전라도도 역시 3곳은 바닷가, 3곳은 또 이렇게 그 내륙 이곳이잖아요. 4곳이 바닷가인가요? 보성, 고흥, 고창, 3곳이네. 그 다음 무주, 장수, 담양은 내륙이고, 이렇게 바닷가와 산간에서 오래 살더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전라도가 이 장수마을이 많은 걸 설명하는 그런 근거는 못 되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도.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전라도의 장수마을이 많은 이유가 뭔가 해서 뭐 장수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먹거리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친인척과 자녀와의 관계라든가 그런 건 해놨던데, 왜 그렇다고 전라도가 많지? 그런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추론해 보는 겁니다. 추정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증명하는 게 나오면 무너지겠지만 한번 뭐 힌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 여러분들이 지도를 안 봐도 잘 떠올리기 바랍니다. 예, 장수마을 무주는 아까 덕유산 있는 곳이라고 했죠. 보성은 녹차밭, 차밭 많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 다음에 고흥은 나로도 있고 역시 그 섬도 많은 그런 해안군이죠. 그걸 보면 야, 이거는 본래 도시화되지 않았다. 공업화나 산업화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에서 오래 거기에 산 사람들, 본래 산 사람들이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고, 또 자식들도 이 산업화, 공업화 돼서 이촌향도, 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경향이 있기는 했지만, 고향 떠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부모와 또는 뭐 할머니와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와 이렇게 자녀와 친인척들이 상생하면서 사는 그런 측면이 많지 않겠느냐. 경상도는 바로 옆에서 있으니까 고향을 떠나 멀리 가는 것과는 달리 바로 옆이잖아요. 고향이면은. 구미에도 산업단지가 있죠. 김천, 상주, 뭐 울산, 포항, 대구, 마산, 창원, 경상도는 역시 그 박정희 이래로 굉장히 산업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륙에서부터 바닷가까지 바로 옆이잖아요. 경상도에서 경상도로 가는 것보다도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가는 것은 더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본래 거기에 토착 노인이 많은데 그 노인과 얽힌 사람들이 자녀라든가 친인척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열악한 도시화되지 않은 공업화되지 않은 시골에서 그렇게 그 토착 노인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에 최적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과 최적화된 거예요. 어찌됐든 이웃사촌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어울려 살아야 됐고, 또 집성촌이라든가 친인척이 제 마을만은 더 그럽니다. 한 50% 되는 그 마을도 보니까 작은 집 있고 큰 집 있고 조카들 있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뭐 한 집 건너면 거의 친인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마음이 든든한 측면도 있고,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든가 뭐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가 할 때도 환난상휴, 환난을 당할 때 서로 구제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럼 마음이 든든하죠. 병원 한번 간다 하더라도 노인만 있으면 어떻게 병원을 갑니까? 그러나 친인척 있으면, 조카 있으면 금방 갈 수 있잖아요. 요즘 뭐 119다 뭐다 이게 부를 수도 있지만 그전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래 토착 노인이 많은데 이렇게 공업화, 산업화 되지 않다 보니까 그를 둘러싼 어떤 인적 자원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최적화됐다. 자연에 최적화됐고, 그 다음에 그 농사에 최적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가난하긴 하지만 경상도보다 전라도가 더 뭐랄까 경제적으로는 좀 부유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있는 그대로 만족하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장수마을이 많은데 그러면은 229개나 되는 시군구 나눠놨을 때 장수하지 못하는 것도 있느냐? 그래요. 아까 10만 명당으로 나누면 대개 한 14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100세 이상 먹은 사람이. 14명은커녕 7명도 안 되는 6명 밑으로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한 명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가? 울릉군이에요. 울릉도는 역시 그 생활 환경도 바닷가에서 산을 끼고 있어서, 농토를 끼고 있어서 먹거리가 그런 대로 생선도 있고 곡식도 있는 고흥이나 보성은 이렇게 오래오래 사는 노인들이 있었지만, 정말 바닷가에서 사투를 벌여야 되고, 뭐 제주도나 그 울릉도나 이런 데는 제주도는 물이 너무 잘 빠져서 논을 수경 재배를 할 수 없고 별을, 울릉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울릉군에는
100세 이상이 한 명도 없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위, 최하위 10위까지, 밑에서 10위까지 끊었을 때, 거기에 울산시에 속하는 곳이 5군데나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6명, 6.1명 정도 해가지고 7명 미만입니다. 100세 이상이. 물론 토착인이 없어서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공업화와 산업, 도시화가 너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마저도 이거 오염, 수질 오염, 공기 오염, 이런저런 차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이상 노인이 나오지 않는 곳은 대개 도시인데, 그 도시 중에서도 울산과 포항이 굉장히 인위적 도시잖아요. 그런 공업 도시잖아요. 이게 하위 10곳 중에 울산이 5군데나 포함된다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어떤 자연 환경과 인간 환경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곳에서 오래 살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좀 다소 열악한 곳, 아까도 말했지만 도시 환경도 조금 열악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전라도 사람들이 너무 경상도에서 반감을 갖는다 그러는데, 저는 대구에서 살아봤고, 한 1년 안팎 살아봤고, 작은아버지가 진안에서 장수로 해서 함양으로 해서 거창으로 해가지고 대구 가지 않습니까? 저도 대구 살 때, 대구 거기서 기거할 때는 왔다 갔다 완행 버스 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대여섯 시간 걸렸습니다. 진안에서부터 대구까지 가는데. 그런데 그때도 역시 경상도가 도로 형편이라든가 한마디로 기반 시설이 좀 잘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편견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더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는 자기 몸을 더 움직이게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게 전라도 사람들의 노동량을 더 늘려서, 그런데 먹는 건 좀 시원찮잖아요. 못 사니까.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 않는가 하는, 즉 친자연적인 곳에서 인간과 어울려 살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몸을 움직여야 했고, 그 다음에 본래부터 사는 사람들과 사니까 문화 충격이라든가 심리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덜 하잖아요. 전라도에서 이를테면 울산 현대 자동차에 갔다고 봅시다. 그럼 거기가 취업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고 타지 사람들이고,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특히 전국에서 뭔가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거기서 얼마나 또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가서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할 때,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전라도다, 경상도다, 충청도다, 강원도다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굉장히 긴장해야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살면 노인이 됐든 젊은 사람이 됐든 적응하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본래부터 이렇게 살아버리면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딧불 살만한 곳이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최고 장수마을은 반딧불이 고향 무주군이다. 태권도 공원도 있고 그러죠. 반딧불도 사는 이 청정한 곳에 인간도 그래요. 반딧불이 많고 모기가 많은 곳에 인간도 살기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벌레가 많은 곳에. 그만큼 환경이 좋으니까 벌레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사냐 이 말이죠. 사람들이. 제 고향 진안에서 나오는 진안신문 보니까 노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냥 욕심 없이 살아요. 여기 진안신문 며칠자냐, 9월 25일자에 주간신문인데 월요일날 나온 거예요. 그 주간에 추석이 있었잖아요. 근데 막바지에 벌초를 하러 왔는가 봐요. 85세 먹은 배덕임이라는 할머니가 그 벌초는 자식을 보면서 쓴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시 형식이나 내용 따질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게 진짜 시예요. 시가 뭔지 모르고 쓰는 시가 최고예요. 작은 아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작은 아들 혼자 비 맞으며 벌초하느라 파김치가 됐어요. 하는 시, 구절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시 제목 삼은 거죠. 어제는 작은 아들
뭐 조사 빠진 것 같아요. 그냥 만들어 읽을게. 작은 아들이 홍삼, 불가리스, 물티슈, 떡붕어, 계란 사왔다. 나 먹을 걸 바나나 이렇게 많이 사오고 어찌 자상하고 꼼꼼한지. 저녁이는 아니라 저녁이는 사투리로 하는 겁니다. 큰 아들도 오고 저녁이는 고기하고 술 먹고 재밌었지. 오늘날 작은 아들 혼자 금초하고 이튿날 둘이 아침 5시에 가서 9시까지 하고 비 맞고 너무 힘들어서 파김치대 갖고 왔는데 작은 아들은 예초기를 전날부터 혼자 하고 손바닥이 다 물집이 생기고 불러 터져 힘들어하네. 토요일은 오전 작은 아들은 가고 큰 아들은 아침을 늦게 먹어서 점심도 안 먹고 간다는데 조금 먹고 가 했더니 내 말 듣고 먹고 간 게 내 마음이 좋았습니다. 때가 됐는데 그냥 가면 엄마로서 마음이 안 편하지. 그나마 오늘은 마음이 좋다. 작은 집이 3집이나 있지만 멀리 살고 큰 집이니 아들 고생입니다. 9월 21일 농민공익수당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난 동양 학선리에 사는 배덕임이라는 할머니 85세. 이 동양이면 저쪽 장수, 무주 그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곳입니다. 진안군에서도 동양면이 그쪽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썼잖아요. 작은 집이 3집이나 되는데 큰 집이라고 우리 작은 아들이 와가지고 예초기를 하루 종일 돌리고 하루 반 돌렸는가 보네요. 아마 그 묘가 열압인상이었는가 본데요. 안 하던 사람이 일하면은 사무 보던 사람이 일하면은 저도 가서 하루만 해도 이런데 물집 잡히고 터지고 그럽니다. 예초기 그게 굉장히 힘들고 위험하고 그럽니다. 저도. 근데 큰 집이라고 작은 집이 이렇게 하면 저기 수도권에 산다. 저쪽 경상도에 산다. 그럼 벌초하러 오면 좋으련만 안 와요. 또 안 왔으면 미안하더라고도 하고 좀 용돈이라도 보내주면 좋으련만 말도 또 싸가지 없이 하는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분란이 나요. 작은 집하고 또. 근데 이렇게 작은 집 그렇다고 원망할 수도 없는 거고 이 큰 집 아들이다 보니까 또 큰아들 작은아들 또 형편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어머니가 볼 때 작은 집이 3집이나 있는데 우리 새끼들 큰 집이라고 또 이렇게 아들이라고 딸들은 딸대로 불만 아들은 아들대로 불만이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집안이 잘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또 그때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이 잘하면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고 오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할머니처럼 이걸 속에 있는 말로 다 풀어내면 그러면 스트레스가 또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추석맞이. 자, 벌초로 갈 때 어때요? 예초기 거기에 고장이 난다든가 예초기도 참 급이 있더라고요. 저도 동생이 쓰는데 그 스웨덴제, 독일제, 일제 예초기도 그 장비가 좋아지잖아요. 전기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타톱도 마찬가지고 참 요즘은 시골에서도 장비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초기를 돌리는 아들에 대한 그리고 큰아들이 아침 늦게 나가서 피곤하니까 점심 안 먹고 간다고 하는데 그거 때가 됐는데 안 먹고 간다. 조금만 먹고 가라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도 또 순종하느라고 몇 숟갈 먹고 가는 그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근데 때가 됐는데 안 먹고 가면 마음이 안 좋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말을 듣고 순종하는 큰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좋더라. 이거 그대로 쓴 거예요. 그냥 생각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그러면 전라도 사람은 이렇게 사냐? 안 그러죠. 물론 강원도 사람도 그러고 충청도 사람도 그럴 텐데 왜 이렇게 전라도에 인구 10만 명당으로 따졌을 때 장수 마을이 많은지 저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라도 사람들이 깡다구가 있어서 그런 건지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그런지 어떤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유대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의 생존의식. 그러다 보니까 이 생존 욕망이라는 것은 치열한데 오래 사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이 좁은 나라에서 남자다 여자다 전라도다 경상도다 충청도다 서울에든 서울에 산다고 서울이다 지방이다 마치 높은 것처럼 웃기는 이야기죠. 조선시대에 그 당쟁하고
분쟁했던 그것과 지금 무엇이 다른지 참 안타까워요. 정말 정치 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자, 오늘은 그래서 백세노인 왜 전라도에 많은가 사실을 토대로 제 추정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래오래 살아서 백세노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